자, 이번에는 그 네트워크 보안 출제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는 방법도 뭐 거의 마찬가지입니다. 시스템 보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지만 그 공부 방법을 아는 것도 공부하는 데 참 많이 도움이 되죠. 자, 보면 이제 필기 기준인데 네트워크 보안 한번 보세요. 네트워크 보면 우리가 파트 2로 보는데 이제 제2과목이죠. 네트워크 보안. 뭐 네트워크 보안 아주 중요하죠. 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안을 이론이든 자격증을 취득을 하든 실무에 나가든 이론 뭐 지식을 쌓든 이제 저는 그래요. 학생들한테 항상 가장 중요한 게요. 시스템 보안입니다. 시스템 보안과 시스템 보안이라는 게 아니고 시스템 보안과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입니다. 이게 모든 IT에서의 가장 기본이에요. 기본. 네트워크 보안 이렇게. 보안. 가장 기본입니다. 보안에서. 이 둘이 안 돼 있다면 그 보안은요. 약간 좀 비어있는 보안이에요. 보안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근데 어떤 학생은 이제 보안을 배우면 처음에 뭐 웹 보안이다, 일반 뭐 애플리케이션 보안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. 중요합니다. 다. 시스템 보안이든 네트워크 보안이든 애플리케이션 보안이든 뭐 애플리케이션 보안에서는 웹 보안이다, 뭐 DA 보안이다 이렇게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.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요. 이 시스템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입니다. 어디에서는 무슨 뭐 버퍼 오버플로우가 뭐 중요하다. 그거는요. 어느 하나의 시스템 보안 또는 애플리케이션 보안 안에서의 중요한 하나의 진짜 아주 작은 하나의 항목이고 부분이고요. 전체적으로 볼 때 시스템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건 보안이 좀 약간 좀 허술하다? 약간 좀 비어 있습니다. 전문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. 보안 전문가로.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시스템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이 탄탄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른 보안이 된다는 얘기죠. 우리가 사회로 말한다면 인프라로 보면 돼요. 시스템 보안과 네트워크 보안을.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순서로 본다면 좀 네트워크 보안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시스템 보안을 공부하시는 게 나아요. 어차피 네트워크 보안에서 모든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응용이고 애플리케이션이고 또 서비스고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을 좀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시스템 보안을 공부하시면 좋습니다. 그 다음이 뭐냐면 애플리케이션 보안이에요. 그 다음 어차피 애플리케이션 보안도 이 시스템과 네트워크 보안에서 나오는 겁니다. 애플리케이션 그렇잖아요. 애플리케이션. 응용 아닙니까? 애플리케이션 보안 요거예요. 그 보안은 실질적으로 보면은요. 얘예요. 얘. 시스템 보안, 네트워크 보안, 애플리케이션 보안. 그리고 이제 정보 보안 일반이라든가 그 암호학 이런 것들은 얘네들을 운용하기 위한 하나의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이긴 하지만 그렇게 그걸 잘한다라고 해서 무슨 다른 것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렇죠? 꼭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순서가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이런 식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트워크 보안, 시스템 보안, 그리고 애플리케이션. 그러면요, 공부하기도 쉬워요. 그런데 애플리케이션 보안부터 뛰어듭니다. 웹 보안이 중요하다. 웹 보안 뛰어들죠. 또 부분이 무슨 뭐 버퍼 오버플로우에 또 매진한다는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공부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. 물론 여기는 이제 약간 이제 뭐 언어라든가 개발 보안도 포함이 되게 되겠고요. 그래서 정보 보안을 공부하는 데는 보안 기사 이 이론적인 뭐 공부를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이 네트워크 보안을 이렇게 순서도 말씀드렸고 시스템 보안은 간략하게 또 앞에서 요 전 강좌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. 자, 요걸 또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볼게요. 자,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항상 보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? 보안 일반과 또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. 일반과 그게 네트워크 일반이든 시스템 일반이든 일반과 그리고 공격 기법
자, 공격 기법.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? 방어죠, 뭐. 공격.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대응 방법이에요. 대응 방법. 자, 이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가요. 이상하게 뭐 어디에 시스템부 아니면 버퍼 버플러다, 뭐 레이스 컨디션이다, 뭐 이게 여기에 지금 빠져들 때가 아니라 일단 이렇게 크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.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정리하면서 공부를 할 것인가. 어차피 2차에 여러분들이 보안 시험을 가더라도 이런 기법이나 방법을 설명하게 돼 있거든요. 물론 단답형이나 이런 것들은 뭐 괄호 넣기 이렇게 하나 뭐 써넣기 이런 것들은 이미 필기 공부를 할 때 실기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그랬죠. 보안기사는 필기 공부할 때 이미 실기 공부가 시작이 돼야 된다. 여러 번 반복하고 뭐 앞으로도 또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할 거예요.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보안기사는 한 번에 합격하고 뭐 2년이 유효기간이죠. 필기시험 합격하고 유효기간 훨훨 넘깁니다. 물론 바빠서 저처럼 게을러서 넘길 수도 있겠지만 불합격에서 넘길 확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. 보세요. 여기에도 저 네트워크 일반이 나옵니다. 네트워크 일반 시험에 대놓고 나오는데 중요도로서는 약간 떨어져요. 누구보다는 항상 챕터 2 공격 기법 또 대응 방법보다는 떨어져요. 하지만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얘네들 공격 이해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이 일반이 너무 중요해요. 그리고 얘를 이해하는데 진짜 중요합니다. 그런데 얘를 너무너무 중요하시다 보니까 일이 그냥 뛰어넘어. 얘는 대충 하고. 그러면 얘네들을 공부하는데 이해하는데 어렵다는 얘기죠. 당연히 그러면 뭐 설명하는데 어려울 거고 그만큼 힘들어요.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. 하지만 이 일반에서 좀 많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 뒤가 좀 그래도 어렵지만 쉽다라는 얘기죠. 공부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공부를 하면 쉽게 공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. 여기 지금 간략하게 하지만 세부적인 것도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. 항상 단계적으로 좀 아주 쉬운 거, 그 다음 좀 더 세부적으로, 그 다음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좀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사실 부탁을 하는 겁니다. 부탁. 우리 학생들한테 난 항상 부탁합니다. 네,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좀 잘 좀 이해 좀 해줘. 부탁, 이런 부탁을 꼭 매번 드리죠. 매번 설명하고. 부탁 좀 한다, 진짜. 이런 식으로 좀 공부해라. 어렵게 공부하지 말고. 좀 더, 물론 어렵지만 좀 더 쉽게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용어 정리부터. 자, 그래서 보면, 자, 네트워크 일반이고 개념 이해를 해야 된다.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해요. 이 개념이 뭐 일반 아닙니까? 여기 일반. 지금 개념이. 이 용어라든가 이런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. 이 용어 자체부터도 모르고 뭐 어디에 뛰어들겠느냐.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. 제가 반문을 하게 되죠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일반 개념이 진짜 중요하고요. 특히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공부하는데 아주 쉬워요. 쉬워요.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겠죠. 정확하게. 이것만 이해해 놓으면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 또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좀 일반이 중요하다. 그리고 이제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활용 내지는 뭐 다 여기에 가게 되는 겁니다. 일단 개념에 용어에 집중하라. 처음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뭐 전공이든 비전공이 저는 그런 거 그렇게 많이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. 학생을 가르칠 때도 항상 그렇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도 그렇고 뭐 전공을 했으면 한번 배워왔기 때문에 편하겠죠. 공부하는데 비전공이면 처음이니까 뭐 용어부터 너무 어렵겠죠. 하지만 여러 번 반복하고 이런 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요. 그렇게 덜 어렵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 다음 두 번째 챕터 공격 기법입니다. 방법이고 늘 얘기하죠. 공격 기법 방법이에요. 뭐 중요하죠.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. 여기에서 주로. 근데 이 아이를 공부할 때 이 아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. 그렇죠? 왜? 얘네들에서부터 다 나오는 아이들이에요. 근데 일이 풀쩍 그냥 뛰어들잖아요. 어디 여름에 수영장으로 그냥 물에 훅 뛰어들면요. 와, 이 여러분들 시중에 책을 보고 공부를 할 건 아닙니까? 물론 뭐
네이버나 또는 구선생,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구선생 구글, 내 선생은 네이버라고 그러는데 내 선생과 구선생한테 물어봐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시간이요 너무 많이 걸려요. 그건 바보 같은 공부입니다. 바보 같은 공부예요. 진짜. 게다가 또 거기에 쓰레기 정보들이 또 툭툭 튀어나오죠. 그러다 보면 또 여러분들은 헷갈린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뭐 제 책을 제 책 뭐 그렇게 3년 전, 4년 전에 집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출제 기준은 맞지 않겠지만 저는 제 책을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. 그러지 않아요. 학생들한테도. 이제 다른 책들 잘 나와 있고 많이 개정한 그런 책들을 학생들한테 권합니다. 제 책을 권하지는 않습니다. 저도 여기 지금 뭐 유튜브에 올리고 있지만 제 책 사라 이런 거는 아닙니다. 물론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보는데요.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. 다만 여러분들은 저한테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니까 물론 이 강좌를 듣는 것도 저한테 배운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보안을 사랑하고 보안인이 될 사람들한테 그냥 보안을 어떻게 하면 쉽게 공부하고 어려웠지만 좀 이렇게 공부하면 보안기사라든가 보안산업기사를 정보보안산업기사를 취득하는데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목차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죠. 그렇죠? 그렇다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건 이제 뭐 강좌가 있으면 하겠지만 그렇죠. 자, 꼭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뭐 도스 공격이다, 디도스 공격이다, 스캐닝이다, 스피핑이다, 스니핑이다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해야 돼요. 뭘 공부하고 일반을 공부하고 용어 정리가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. 진짜 이 보안기사에 나오는 용어들이 90%는 내가 이해를 했다. 80% 최소 8, 90%를 이해했다. 그 다음에 챕터 또 공격 기법이나 그리고 방어, 대응 방법으로 뛰어들어줬으면 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 좀 하는 거예요. 제발 좀 그렇게 좀 공부를 하라고. 여기 좀 뛰어들지 마요.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. 덥석 뛰어들면 너무 힘들어요. 그러니까 보안기사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진짜 정보보안 그렇게 광범위하다는데 풀썩 아무데나 뛰어들면 여러분들은 진짜 힘들게 공부하고 진짜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간혹가다 1억 명 중에 한 명은 포기하는 학생이 있어요. 포기하는 수험생이 있다는 얘기죠.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가라. 시험장 가라. 차곡차곡 징검다리 건너듯 하나하나를 돌다리 건너듯 건너라.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이거 뭐 가서 배우면 돼요. 뭐 배우고 이 아이 진짜 8, 90% 이해해놓고 이제 공격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? 대응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. 왜? 우리 보안 공격 기술도 알아야 되고 또 대응 방법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.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 기술에 가면 여기 이제 보안 프로토콜이나 어떻게 우리가 프로토콜로 내지는 보안 어떤 솔루션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여기에서 응용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. 배우게 됩니다. 이 목차 진짜 중요한 겁니다. 물론 이 목차가 지금 제 맘대로 이렇게 메모장에다 적어놓은 거 아닙니다. 이거 보안 출제 기준에서 그대로 나온 거예요. 물론 제 책은 이런 식으로 이제 쓰여질 겁니다. 미리 공개를 하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비밀인데 그렇죠. 먼저 드러내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뭐 출제 기준에서 나온 그러한 목차를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공부하면 좀 편하게는 없어요. 그렇죠? 쉽게 좀 잘 공부할 수 있을까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크게 보면 다시 보죠. 예. 네트워크 일반, 그리고 네트워크 공격 기법, 그리고 이 공격에 대한 방어, 대응 방법을 공부하는 거죠. 뭐 챕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. 출제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그래서 이번 출제 기준이 아주 잘 돼 있다는 얘기죠. 물론 뭐 예전에 출제 기준이 3라는 얘기는 아닙니다. 탄탄해지죠. 앞으로 계속 개정되는 출제 기준도 개정이 되고 뭐 책도 보면 개정 많이 한 책이 가장 낫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 뭐 시중에 책 정보보안 기사 책 몇 권 나와 있습니까? 안 나오죠.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개정한 책, 그 책이 가장 좋은 책입니다. 제 책은 뭐 진짜 불쌍한 책이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. 네. 뭐 3, 4년 전에 나와서가 아니라 뭐 개정도 안 했고 다른 책들이 훨씬 제 책보다 훌륭하다는 걸 꼭 여러분들에게 또 얘기합니다. 우리 학생들이 가르칠 때도 항상. 제 책보다 훨씬 훌륭한 책들이에요. 그 책들이. 개정도 많이 했고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반영이 돼 있고 출제 기준도 저는 확실히 얘기합니다. 학생들한테.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안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거짓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.
통계적으로 또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압니다. 이렇게 보안 프로토콜. 그럼 이런 프로토콜, 보안 프로토콜이 뭐 별거 있느냐? 일반 프로토콜에 보안 적용시킨 프로토콜이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, 물론 여기에서도 그렇겠지만 여기에서도 너무 악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보안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할 수는 없다. 그래서 항상 이해를 더 강조하지 이 아이를 공부할 때 강조하지 않습니다. 왜? 이 아이 잘해놓으면 얘네들 아주 조금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죠. 네트워크 보안 약간은 설명이 됐죠? 목차 설명됐죠? 네. 뭐 이런 아이들은 이제 본강이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또 심도 있게 공부하면 돼요. 그렇게 가면 된다는 거죠.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기법을, 그렇잖아요? 공부하는. 자, 네트워크 보안 일반 배우죠. 공격 기법 배우죠. 대응 방법. 우리 공부하는 건 뭐죠? 지금 이론적인 진짜 어떻게 하면 보안 기사를 좀 쉽게 또는 잘 공부할 수 있느냐? 일반이에요. 그럼 이제 공부 방법을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죠. 공격 기법, 대응 방법. 시험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. 마찬가지입니다. 다. 자, 이해하셨겠죠?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부하라고 지금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네트워크 보안 아주 개략적인 이 목차를 가지고 출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럼 또 잠시 끊고 쉬었다가 애플리케이션 보안 어떻게 하면 또 잘 공부할 수 있을지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? 쉬었다 오겠습니다.